안녕하세요. 꼬마북TV의 신지아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보다가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겠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보다 보면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가끔 부모님도 그 답을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부모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부모님은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딘가 부족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의 질문에 다 정답을 말해줄 필요는 없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읽는 책의 양을 못 따라가요. 아이들은 거의 매일 책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아이들은 하루에 몇십 권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의 양도 그만큼 엄청 많아져요. 그 정보량을 따라가려면 부모님들은 하는 일 다 멈추고 아이와 똑같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야 아이가 묻는 질문에 미리 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시거나 아이와 책 읽는 시간을 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은 질문으로 부모님들을 당황시켰을 거예요. 우리도 한때 곤충 박사였고 읽은 책 또 읽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던 그 시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질문에 정답을 척척 말해주셨을까요? 또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는 부모님한테 질문 안 해야지 라고 결심하거나 엄마 아빠와 같이 책 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부모님들이 대답 조금 못하셔도 아이들의 질문은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반응해 주는 것이지 정답은 책이 해줄 겁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내용은 사실 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아이의 질문에 나도 정답을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솔직하게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거미책을 보고 있는데 거미는 동물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거미가 왜 동물이에요? 거미는 곤충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땐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곤충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하다. 혹시 책에서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먼저 공감해 주시고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인터넷 검색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아이에게 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에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이유 엄마 알았다? 그럼 아이가 왜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겠죠. 곤충은 몸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야 되고 다리가 6개여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대. 그런데 거미는 몸통이 2개로 나눠지고 다리도 8개잖아. 그래서 거미과 동물이라고 한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도 궁금해서 공부했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책을 더 읽어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궁금한 건 책이 다 알려줍니다. 그 책이 안 나오면 다른 책이라도 결국 나옵니다. 그게 책입니다. 만약에 집에 거미책이 한 권밖에 없고 그 책이 정답이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조금 더 자세한 거미책을 구입하셔서 여기에 그때 너가 물어봤던 정답 나온대 같이 보자 하고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답은 책이 해주고 부모님은 아이가 책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 흥미가 유지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창작 그림책을 보다가 아이가 갑자기 아빠 왜 북극에는 펭귄이 안 살아요? 똑같이 추운데?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공감. 그러게? 진짜 똑같이 추운데? 아빠는 생각도 못 해봤네. 다민아 너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 이거 다 읽고 나서 북극곰이랑 펭귄 책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거 어때? 거기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아이의 읽기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면 되는구나 하는 과정도 알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 아이가 질문하면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그 정답을 계속해서 책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펭귄이랑 북극곰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도 그 정답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여기도 안 나와 있네? 다민아, 너가 한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인가 봐. 아빠가 어른들이 보는 책에서 찾아보고 나중에 알려줘도 될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셔서 북극에는 왜 펭귄이 살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그걸 책으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뭐 대출을 하시든 구입을 하시든 해서 아이랑 다시 같이 보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기사나 웹사이트의 한 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식사를 하기 전에 식탁에서 나누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하니 조금 높은 연령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식탁에서의 대화가 많은 문화는 아니고요. 또 아이의 연령이 더 올라갈수록 대화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니 어차피 한 장짜리의 짧은 글이고 또 그 글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아이가 질문했던 내용 그 부분만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짧은 글이기도 하고 이미 아이가 그 전에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약간의 사전 지식도 있는 상태이니 식사 전에 조금 여유 있게 앉으셔서 같이 보시면 식탁에서 나누게 되는 주제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아이에게 노출되는 어휘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매일 오늘 어땠어? 친구랑 안 싸웠어? 엄마 말 잘 들었어? 똑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 아이가 했던 질문 잘 기억하셔서 짧은 글 읽기로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일상에서 책 읽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건 정답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읽으니까 그냥 떠오르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모르실 때는 아이의 끈 말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엄마 아빠도 이게 궁금하구나, 내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라는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 사고하면서 책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그 순간에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답을 해주시면 아이는 부모님이 내 질문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책 읽을 때 아이의 질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답은 책에 다 있다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은 반응, 너 책 보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 나도 너랑 이 시간이 즐겁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하세요.